안녕하세요.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홀에서도 손님 받으시는 로드샵 사장님들은 손꼽아서 기다리셨을 텐데요. 아마 매장에 방문하는 손님 숫자가 체감될 정도로 늘었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는 완전하지 않겠지만은 주변에 들려오는 얘기만 봐도 조금씩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일요일에 마침 쉬게 됐는데 11월 위드 코로나 시작하고 로드샵 하시는 분들 상황을 좀 보고 싶어서 처음으로 쿠팡이츠 배달을 해봤습니다. 10월 31일 일요일에 오후 5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약 4시간 반 정도 했고요. 다니면서 고깃집이나 음식점들 어떤지 보고 싶어서 일부러 저녁 시간으로 해봤습니다. 지역은 서울 영등포, 구로, 금천구 쪽에서 했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운전하면서 본 로드샵들은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가게들도 꽤 많았고 20, 30대 손님들이 정말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상대적으로 배달 전문점들은 11월 들어서 매출이 좀 주춤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갇혀있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나와서 먹으니까요. 제가 쿠팡이츠를 처음 해봤는데 얼마 벌었는지 궁금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31일 일요일 오후 5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약 4시간 반 동안 총 9건 배달을 하면서 67,810원 벌었고요. 배달 한 건당 평균 7,534원이 나왔습니다.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시간에 약 1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9건 중에 8건이 배달거리가 좀 있는 배달거리 할증 요금이 추가로 붙은 금액입니다. 처음 해봐서 이제 쿠팡에서 배정해 주는 대로 했더니 9건 했는데 44km 정도 운전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관악구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차를 운전해서 하니까 좁은 골목이라든가 주차해서 불편함이 조금은 느껴졌습니다. 차 한 대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지나갈 만한 폭의 골목이 있었는데 뒤에 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어서 크게 한 바퀴 다시 돌고 와서 얼른 배달 올라갔다 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쿠팡이츠 해보시려는 분들은 몇 번 해보시면은 요령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1년 반 동안 점점 심각해지면서 언론에서는 배달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저도 코로나 당시에 배달 전문 브랜드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보니 주변에 로드샵 브랜드를 하시는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업종의 지인들한테도 배달 브랜드 장사 잘 돼서 좋겠다 이런 말을 무수히 들었습니다. 배달 업종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배달업의 전체 파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실제 자영업자들 점포당 매출이 비례해서 성장했다는 것은 정말 일부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비유를 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음식을 코로나 전에는 10개의 가게에서 하루에 총 100개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게당 평균 하루에 10개를 판매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배달업이 호황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기존에는 배달을 안 하던 가게들까지 전부 배달을 겸업을 하면서 A라는 아이템의 판매 수량이 기존에는 하루에 총 100개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코로나 이후로는 하루에 200개까지 판매를 하게 됐다는 거죠. 물론 예로 든 것이지만 2배가 늘어났죠. 언론에서는 이거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근데 기존에는 A라는 아이템을 총 10개의 가게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40개의 가게가 취급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원래는 한 집당 하루에 평균 10개를 팔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40개의 가게에서 200개를 판매하는 거니까 하루 판매량이 기존의 10개에서 5개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들의 실상입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배달업은 엄청나게 호황이었던 것은 맞지만은 각 자영업자들의 개별 가게들이 정말 그렇게 모두 잘 되었다면 폐업한 분들이 그토록 많지는 않겠죠. 거시적으로 보면 실제 총 판매량은 엄청나게 늘어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배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다 보니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 쿠팡이츠 같은 대형 플랫폼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전체 판매 수량이 늘어나다 보니 배달 기사님들의 숫자가
정말 중요하게 된 것이고요. 아마 장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 코로나 이후로 더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손님이 방문을 해서 판매해야 되는 로드샵은 손님이 아예 못 오니까 아사 직전까지 갔던 것이고요.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배달 전문점들은 같은 아이템을 판매하는 곳이 너무 많아지니까 점당 매출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던 거죠. 물론 모든 배달 전문점이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치킨 피자 쪽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점당 매출이 늘어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배달 피자 브랜드 운영하시는 대표님 말씀으로는 코로나 터지고 매출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브랜드는 애들 뭐 학교 유치원 안 가니까 좋아하는 피자 뭐 치킨 시켜줘. 뭐 성인들은 재택근무하면서 제일 대중적인 치킨 피자도 시켜 먹고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치킨하고 피자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건 많은 배달 전문점들이 같은 아이템끼리 경쟁하는 가게가 너무 많아지니까 배민 같은 플랫폼에서 한 가지 브랜드만 운영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자로 두세 가지의 브랜드를 같이 운영하는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보편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인샵으로 하나의 매장에서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는 것이 대중화된 거죠. 배민에서 사업자 정보를 보시면은 사업자 명칭은 뭐 무슨 부대찌개인데 뭐뭐 분식 이런 브랜드의 간판을 걸고 그 배민에서 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는 부대찌개집인데 분식 브랜드를 추가로 샵인샵으로 운영하고 있는 케이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 대비해서 많은 로드샵 브랜드들이 신메뉴도 준비해 놓고 있을 거고 신규 브랜드 런칭도 사실은 준비가 끝나서 대기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위드 코로나 정책이 성공적이라는 가정하에 앞으로도 소비자들은 사실 배달 음식 자체는 꾸준히 먹겠지만은 위드 코로나 이전만큼 시켜 먹을 확률은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점을 찍었던 거예요. 그 말은 배달 샵인샵 브랜드들도 경쟁력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배달 전문점 하시는 사장님들도 그 점을 생각하고 계셔야겠죠. 네, 자 오늘은 코로나 시기에 배달 전문점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지만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점포당 매출이 줄어든 점포가 많았던 이유 그리고 샵인샵이 빠르게 확장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